타투를 해야 바보지. 타투를 해야 바보라고? 타투를 해야 바보지. 그거 센데? 말해야 돼요. 그때 막 말했잖아요. 뭐? 후회하냐 안 하냐. 타투에 대해. 아, 타투에 갑자기 나온 김에. 너무 편하죠. 저기 들어가긴 해. 타투를 후회하십니까? 갑자기? 타투 저는 후회합니다. 어제 바꾸고 싶어. 어제 타투 먹고 타투 후회한다 사람이 왜 어제 네. 타투하고 왔어? 모르겠어요. 굉장히 모순적인데 이미 시작한 거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돌아가면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주제가 처음부터 타투로 가는 갑자기 거야? 타투. 개 빡세게 가나? 아니 갑자기 그 약간 좀 뭔가 그 사형 선고하는 느낌인데? 그 타투 후회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이렇게 팟캐스트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영상미가 좋잖아요. 아니 뭐 근데 치국이는 뭐 워낙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게 네. 서로 이해관계가 그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렇지. 이미 너무 약간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짧게 말해도 다 알지. 다 아는데 전달하는 게 사실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대충 얘기하나라고 들릴 수 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길게 풀어서 이야기해야겠죠. 그래서 뭐 제일 처음 진짜 거의 안 물어본 것 같아 이런 질문을. 그러잖아. 왜 이 바보 시작했는지 이거 우리가 너무 우리 그 대화 내용에 전혀 그 엑기스가 없고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였어가지고 그거부터 좀 스토리를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원래 미용을 했었었는데 근데 미용이나 바보나 둘 다 제 계획에 없었어요. 미용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18살 때 이제 엄청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20살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썸 타는 관계였었는데 그러고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니네랑 같이 일할래? 이러는 거예요. 일을 하자 그랬다고 네, 18살짜리한테? 네. 무슨 일? 그냥 뭐 나 이제 합법적인 일이야? 네. 나 이제 취직하려고 그래갖고 이제 면접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뭐 난 네가 가는데 뭐 어디든 좋다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했었나 보다. 그렇죠. 그래갖고 따라갔죠. 그래갖고 따라가서 봤는데 미용실인 거예요. 근데 나는 미용실인 줄도 몰랐거든요. 걔가 미용대를 다니는 줄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갖고 가서 그냥 면접 합격하고 바로 학교 안 가고 일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계속 일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계속 전화 오지 왜 학교 안 오냐.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원래 복학을 했었었는데 복학하고 학교를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갖고 약간 이미지가 좋았었거든요. 복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 남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막 일진들이랑도 친하고 막 엄청 그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도 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막 그 한 다리 위에 선배님들이랑도 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어려운 줄은 좀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저 갑자기 학교를 안 나간 거죠. 미용한다고. 네. 고2 때. 갖고 결석일수가 진짜 한 120일이 넘어요. 그게 원래 60 며칠인가? 그 90 며칠인가 되면 자동 퇴학이거든요. 자동 뭐 무슨 처리 같아요. 갖고 선생님이 계속 와가지고 전화해서 니 이러면 진짜 퇴학당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상관없다. 난 그냥 이 일이 좋다. 그리고 나는 일 안 하면 큰일 난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 시험이라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이라도 보러 와라. 이렇게 된 거야.
해갖고 시험 보러 가서 나는 바로 다시 가고 맨날 갈 때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 나와 이러면서 계속 이제 구사리 듣고 그래도 계속 학교 안 갔어요. 학교 안 가고 미용하면서 했죠. 뭐 근데 이제 미용을 그렇게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하면서 어쨌든 잘 됐어요. 왜냐면 엄청 제 첫사랑이고 짝사랑이었었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연인 관계가 됐고 그러다 보니 하게 된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미용하다가 아까 이제 학교 이야기를 하자면 미용을 하다가 제가 졸업을 못한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졸업 못한 줄 알았어요. 이제 잘린 상태, 그러니까 중졸인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벚꽃이 진짜 예쁜데 딱 지금 이 시즌이었거든요. 지금 벚꽃 피고 있잖아요. 하고 벚꽃을 너무 보러 가고 싶어서 그냥 벚꽃 보러 왔어요. 쉬는 날에. 벚꽃 보러 학교에 갔는데 혼자서 그 운동장에 엄청 낯익은 선생님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 무슨 선생님이라고 하지? 그 체육이랑 선도부 그걸 뭐라 교무 뭔지 알아. 네, 그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학생회? 뭐라 했더라? 하여튼 학생부장? 부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 보통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무서운 선생님이죠. 맨날 학교 앞에서 막 담배 피는 애들이 있으면 다 잡고 막 빠따로 때리고 막 그랬었던 선생님인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와, 니 치우기가 이러면서 와, 니 진짜 많이 컸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 니 나중에 교무실로 와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교무실로 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 뭐 잘못했나? 맞다 맞는 줄 알고? 이제 22살, 23살인데 성인인데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22살, 23살에 고등학교에 벚꽃 보러 갔다가 부장을 만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졸업을 한 거야? 몰라요. 그래갖고 뭔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 썰을 풀자면은 당연히 졸업 못한 상태인 줄 알았죠. 그래갖고 22살, 23살 때 벚꽃 보러 갔죠. 몇 년이 지나서 그냥 꽃 보러 간 거예요. 그냥 저는 학교에. 근데 거기서 우연찮게 체육 선생님 그때 선생님을 만나서 근데 교무실로 와봐봐 이래가지고 교무실로 갔는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니 그때 니 담임이 니 카바 진짜 많이 쳐줬다. 니 안 잘리게 하려고 선생님들끼리 회의하는 그런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랑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를 자르니 많이 회의를 했었대요. 근데 그때 저를 엄청 많이 카바 쳐줬었대요. 담임 선생님. 그래가지고 니 곧 있으면 담임 지금 수업하고 있어. 그때 그 담임 수업하고 있으니까 곧 있으면 오거든. 여기 앉아가지고 기다리래요. 교무실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오더라고요. 그때 졸업장 받았어요. 졸업장이랑 그 졸업 앨범. 22살, 23살 때. 23살까지 졸업 못한 줄 알고 살았었는데 되게 감사한 처음 들어보는 케이스다. 그래요? 그치.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사립이라서 가능하긴 했죠. 네. 또 그런 게 있긴 또 했죠. 약간 그 선생이 참 의아스러운 게 그 정도라면 네. 뭔가가 너한테서 뭔가 보였어야 됐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학교도 잘 안 나오는 애인데 네. 담임 입장에서는 문제하잖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 문제인데 네. 그 왜 그랬는지 물어는 봤어? 그때 물어봤죠. 아까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냥 저희 학교가 좀 살짝 꼴통 학교였거든요. 꼴통 학교인데 선생님이 무서운 학교로 유명했어요. 그래갖고 대부분 이제 막 이렇게 뭐 걷어 나가거든요. 반항하거나 걷어 나가고 혼나다가 때려치우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때 공부를 너무 못했었어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려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여기밖에 없는데 그럼 선생이라도 무서운 데를 가자.
그래 내가 정신 차릴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를 이제 복학을 했는데 뭐 잠깐만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 지금 약간 아침이라서 덜 깼나 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그 미용실에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이제 계속 했던 거네 그때 당시에도? 네. 어. 근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그러니까 복학생 치고 제가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약간 여기 선한 사람들이랑도 좀 친하고 뭐 악한 사람들이랑도 좀 친하고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근데 선한 애들이랑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서로 다 아니까 그리고 뭐 나는 그냥 그때 당시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를 나름 열심히 했었어요. 뭐 시험이면 시험 그냥 그런 것들 등등 그냥 쟤는 뭐냐 복학생인데 그래도 엄청 평범한 학생들처럼 사네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보통 복학생들이 다 이미지가 다 안 좋았어요. 그치 별로 좋진 않지. 네. 그리고 저만 남았었어요. 2명. 아 그래? 네. 복학생이 입학했을 때 한 15명에서 20명 됐었거든요. 딱 2명 남았어요. 저하고 어떤 여자애. 이렇게. 그럼 그 미용했을 때 여자친구랑 거기서 있다가 나와서 들어간 게 맨케이브야? 아니면 또 그 중간에 과정이 좀 있어? 중간에 과정이 있죠. 그럼 약간 미용을 좀 오랫동안 놨다가 다시 접한 케이스겠네? 2년. 그 텀이 2년? 네, 미용을 이제 한 5년, 6년? 6년에서 7년? 5년에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가물가물한데 네. 중간에 2년 쉬고 그때 이제 제가 잠깐 해외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완전 잘못돼가지고 네. 광주를 어떻게 보면은 숨은 거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니까 너가 말했던 그 복학생 중에서도 질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내가 봤을 때 지금 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고를 쳐서 광주로 도망갔다라는 그 썰도 너무 궁금하게 하는데 물어봐도 돼? 사고가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뭔데?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도 돼?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했어 이 새끼? 그러니까 그때 뭐 아는 동생이 뭐 사업하러 가자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기 당하고 거기서도. 근데 제가 그때 엄청 떵떵거리면서 갔거든요. 친구들한테. 네. 이게 얼핏 들은 것 같아. 네. 친구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고. 네. 그리고 내가 얼핏 얘기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 떵떵거리면서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영에 수렴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미용해서 모은 돈, 뭐 내 보증금 다 빼고 갔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었지만 거기 가서 이제 해볼 거라 했는데 그냥 0이 됐어요. 0이 돼가지고 네, 다시 이제 한국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왔는데 부산을 가기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그때 뭐 같이 일했던 그런 동기들한테도 쪽팔리고 그래서 그냥 이제 좀 하남사처럼 이제 약간 새로운 지방인데 약간 좀 약간 약한 도시 몇 개를 이제 막 선택했죠. 이제 나열했어 이렇게 컷 갖고 도피처를? 예. 그렇지. 광주 뭐 인천 뭐 대전 뭐 별게 다 근데 나왔어. 지금 부르는 그 지역들이 좀 센데? 뭐 대전 뭐 창원 뭐 또 뭐 있지? 근데 광역시 중에 좀 약간 소규모 도시들로만 이렇게 따라랑 나열해서 한 2군데가 남았었는데 그게 아마 대전하고 광주였던 것 같아요. 네, 갖고 그래서 광주로 가자. 그랬죠. 내가 광주에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광주 와가지고 그때 왔을 때 딱 그 모텔에서 하루 잘 돈이랑 그 몇천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텔에서 나와가지고 그 동생이랑 편의점에서 그 소주 하나랑 새우깡 하나가 그게 절대 안 잊혀져요. 그때
떨어내니까 몇백 원 남더라고. 그래갖고 아, 벌써 스펙타클한데? 약간 인생이? 이게 약간 좀 초반부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많이 꼬였다. 저 엄청 우여곡절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미용으로도 뭐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막 좀 어느 정도까지 해봤고, 근데 뭐 그게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때 당시 제가 일했던 미용은 매출의 레이스가 너무 심한 그런 거였었어가지고 매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까지는 해보고 내려왔던 사람인데 엄청 우여곡절이 심했어요. 그러고 뭐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이제 그때 미용에 근데 좀 실물 나긴 했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숫자만 세고 있는 그냥 맨날 그냥 숫자 그 모든 것이 다 숫자로 보였어. 사람도 숫자로 보이고 그래서 좀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그 동생이 약간 사업 재원을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가 바버샵 이제 맨케이브 광주 그렇죠. 가서 인연이 돼서 네. 돌아온 거잖아. 그 동생이랑 같이 뛰어간 거예요? 돌아와서? 응.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일자리를 막 구했어. 막 주급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나 1급으로 받을 수 있는 곳, 막 그런 일용직들, 막 그런 거 막 다 찾아보면서 주급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주급이 그게 좀 조건이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혹시 한 당분간만 1급으로 주면 안 되냐? 우리 내일 잘 때도 없다 이러면서. 야, 되게 이렇게 그 약간 되게 아슬아슬한 선에서 되게 놀았네 인생이. 그렇죠. 약간 까딱했다가는 그 모텔에서 둘이서 연탄 피울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 네. 되게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네. 근데 그때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재밌긴 한데 그때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 그냥 가장 흑막, 그냥 어둠.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는 너는 평범하지 않다라고 보통 말을 하겠네. 이게 살아온 그 지금 얘기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뭐 이렇게 건너 얘기는 들을 수 있는 케이스이긴 하잖아. 네. 그러니까 네 딴에는 너의 이 스토리가 평범하진 않잖아, 사실. 그렇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 그런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선에서 놀았을 때 그 감정이 지금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 이것도 약간 양날의 검인데요. 그 왜 길거리 노숙자들이나 뭐 그 막 영화 그 뭐 무슨 다큐멘터리 보면 막 게임 페인트 막 나오잖아요.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걔네가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 네.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제가 손님들한테 저 옛날에 게임 많이 했었어요. 막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믿거든요. 제가 뭐 게임할 것 같이 절대 안 생겼다고. 그래서 저 PC방에 살았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왜냐면 제가 사회적인 인지도가 이제 갑자기 완전 0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게임 내 시스템에서는 제가 조금만 노력해도 그게 금방금방 레벨이 올라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인정을 해주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게임이라든지 막 그런 놀고 주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겉멋만 든 그게 가장 빨랐어요, 인정이. 그래서 그때 가장 뭐라 해야 될까, 하남자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게 사랑을 많이 못 받는 상황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 맞아. 그냥 제 자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어. 그러면 형님 말한 대로 진짜 간당간당했어요. 여기서 더 만약에 안 좋은 일이 겹쳤으면 그 진짜 연탄 피운 상황 일어났을 수도 있었어. 그 광주에 도착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인연이 되고 사건이 또 생기고 뭔가 이렇게 상황들이 생겼잖아. 네. 그때 바버를 하면서 그러면 따뜻함이라는 걸 좀 배우게 된 거야? 사람들이 온기를 느끼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용했을 때 그걸 느꼈는지 못 느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수치로만 했던 시대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그게 바버샵에 오면서 미용이랑은 바버샵이랑 시스템은 맥락은 비슷하지만 그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 거기서 따뜻함을 얻고 약간 좀 엇나가지 않게 된 거야? 아니면은 얘기만 들어보면은 엇나가기 딱 좋거든? 이걸 바로잡기라는 건 누군가의 조력자가 없으면 힘들어 보였을 것 같거든? 근데 미용실에도 음. 그 상황과 시스템이 좀 별로였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 몇 분의 어떤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괴리감이 들었던 거지.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못된 사람이 있고. 근데 둘 다 저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근데 형이 저를 지금 약간 착하다는 식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누군가는 저를 또 나쁘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근데 뭐 그래도 제 딴에는 나름 이렇게 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제 취미 생활들을 봤을 때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런 주인공 행세를 하고 싶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서 좀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그 얘기를 나도 이런 얘기는 사실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한데 그러면 이제는 뭐 바버샵에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이렇게 머리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미용이라는 걸 놓지 않았던 거잖아. 그 진절머리가 났던 그 미용 시스템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질려서 2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한 계기가 뭐야? 이것도 사실 진짜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산타 형네 채널에서 뭐 그 나왔다시피 그냥 클럽에서 놀다가 크랙바버 만나가지고 크랙바버가 제 외모가 이렇게 좀 눈에 띄었었어가지고 눈에 띄지. 네,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 형 무리들 중에.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데뷔형 쪽 데리고 가가지고 얘 원래 옛날에 미용했던 애다 이러면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없고 그때 이제 데뷔 형이 이제 뿅 가버린 거지 저한테. 안 그래도 지금 구하고 있던 찰나에 그래갖고 저는 그때 솔직히 좀 시큰둥했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바버도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뭐 하는 직업이고 그러니까 대충 뭐 그냥 남자 머리 하는 곳 그 정도로만 얕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그때 뭐 잭파 엄청 유명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이 근데 원래 그때 다시 부산으로 갈라 했었어요. 그냥 맨킵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만나기 전에 그냥?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뒤에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야겠다. 여자친구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대빈이 형을 만난 거예요. 그 계획하고 있던 찰나에. 근데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한 이유가 뭐야? 왜냐면 내가 떠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뭔가 근데 그 떠나려고 했던 것도 이유가 뭐였어? 다시 부산으로 가서 뭘 하려고 했던 거야? 광주가 그러니까 부산 가서 뭐 다시 미용을 시작하거나 똑같은 그냥 좀 인간답게 살고 싶었어요. 음. 그때 당시에도 별로 안 좋았었어요. 대빈이 형 만났을 때. 상태가? 네. 별로 안 좋은 상태였어요. 여자친구 집에 얹혀 살고. 네. 막 그 미용실에서 스페어 일하다가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잘리고 막 그런 상황도 많았었거든요. 광주 미용실에서. 그러다가 그냥 마음 먹고 이제 여기서 한두 달 그냥 뭐 알바나 뭐 하면서 그냥 돈 좀 모아놓고 다시 부산 넘어가서 다시 미용실을 들어가든 뭘 하든 해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부산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찰나에 대빈이 형 만나가지고 했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고민 진짜 많이 하다가 그래 뭐 이것도 나도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 마음 정리도 다 안 됐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건데 근데 그래서 그래 또 뭐 멋있는 거니까 또 겉멋이 한참 들었을 때야 그때. 그렇지, 그렇지. 네, 겉멋이 한참 들었을 때였어요. 멋있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바보를 시작하게 됐죠. 네. 근데 제 뭐 그 바보 지망생들 있잖아요. 근데 한 번씩 머리 자르고 와가지고 그런 거를 물어봐요. 뭘? 어떻게 바보를 시작하게 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그냥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뭐 엄청 힘든 일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망생들이 어떻게 바보 시작했어요? 뭐 도대체 어떤 꿈을 가지고 막 바보를 막 이렇게 어떤 사람 도대체 그 목표 설정이 뭐였어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목표를 세운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 미용도 그냥 여자 때문에 한 거고 바보도 그냥 클럽에서 놀다가 제이가 와서 한 거예요. 뭐 엄청 위대한 그런 약간 계획 설정을 하고 뭔가를 한 게 아니야. 진짜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 하다 보니까 근데 맞았던 거지. 근데 사실 중간에 2년 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몇 개 해봤는데 그게 내가 거기서 오래 못 버틴 거는 그게 나랑 안 맞았었던 거지 뭐. 지금까지 이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야 사람마다. 그지, 그지. 근데 왔을 때 뭐 좀 먼저 경험을 해보고 판단을 하는 게 내 생각엔 좋을 그 사람들이 너한테 그걸 왜 물어본다고 생각해, 그럼?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엄청 막 그런 엄청 막 그런 나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하고 내가 바보를 시작한 줄 아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닌데. 네. 그치, 뭐 네.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니까 이렇게 된 되는 거예요. 경우가 많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흘러가는 대로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획을 하지, 아무래도. 이 직업 해야겠다 네. 하고 들어와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대빈이 형 안 만났으면은 저도 제가 뭐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또 뭐 흘러가는 대로 또 뭔가를 또 열심히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또 꽂혔으면. 하긴 나도 뭐 내가 다니던 그 옛날 학창시절에 다니던 그 오락실 앞에 미용학원이 없었으면 나는 그 애들이랑 놀고 싶어서 야자 빼려고 미용학원 다닌 거니까. 오락실 앞에 거기 미용학원이 있었으니까 그게 진짜 그게 없었으면. 형 인문계였어요? 어? 인문계였어요? 와, 그랬어요. 아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공부는 못했지 당연히. 공부도 못했고 놀기도 많이 놀았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많이 놀았어가지고 20대 때는 좀 많이 안 놀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학원 되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 그냥 그게 없었으면은 공부도 못했지. 뭐 딱히 기술 배우는 것도 없지. 이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지. 그 나이에 뭘 알겠어. 뭘 잘하는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돌아가면 좀 약간 좀 아찔한 거야. 와, 그 학원 내가 다니기 정말 잘했다. 물론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는데 뭐 다르게 또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과가 나쁘진 않았었어가지고 지금이. 그래서 그래도 학원 앞에 뭐 오락실 잘 됐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뭐 아주 20대 후반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야, 니는 공부도 안 한 놈이 그러니까 사교육비도 안 쓰고 그냥 놀던 애가 그래도 뭔가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뭐 그냥 나는 뭐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 건데 뭐 너무 아주 좋은 그건데 뭐 야자해야 꼭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우리 주변만 봐도.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사실
우리가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공감이 안 될 것 같아.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한다라는 게 살면서 하고 싶은 게 뭐 10대 때 하고 싶은 게 있고 20대 때 하고 싶은 게 있고 30대 때 하고 싶은 게 있잖아. 다 다르잖아. 그 시기마다. 네. 근데 그 시기들이 그 젊은 날을 다 보내는 거를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못 정한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아쉬움 정도는 남지만 후회하지는 않지. 이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딴 직업이라고 뭐 안 지루하겠냐고. 똑같겠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흘러간 대로 그냥 한 거긴 하지. 뭔가 엄청나게 막 열띤 학구열 때문에 뭔가 막 이 직업을 막 파고들고 막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학창 시절에 놀았으니까 여기에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왜 내가 머리를 할 때 공부를 하고 있지? 시켜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이 머리는 남들보다 공부를 더 하려고 했었지? 약간 이런 게 이게 내가 10대, 20대 에너지를 30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왜 바보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계획적으로 저희 대빈이 형 같은 경우가 그래요. 대빈이 형 같은 경우가 그래요. 생각보다 계획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게 계획이 틀어졌을 때 보통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획이 틀어졌을 때 대부분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계획적으로 했을 때 계획이 틀어져도 뭐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게 약간 대빈이 형 스타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계획적이나 계획적이지 않나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지, 네. 그지. 계획적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사실 큰 기대도 안 하고 계획적이면은 좀 기대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둘 다 기대를 하는 건 있어요. 계획적인 사람이건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건. 근데 그러니까 기대를 좀 내려놓으면은 좀 더 이렇게 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망생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냥 가볍게 먹고 대신 행동만 똑바로 한다면 마음은 가볍게 먹되 그 대신 이 몸이 움직이는 건 달라야 돼. 그것만 딱 괜찮다면은 좀 생각보다 오는 게 많다. 약간 그런 걸 말하고 싶었죠. 근데 뭐 마음을 먹어도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계획을 해도 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거의 99%가 잘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문득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막 그런 생각해보잖아. 20대 초반 때 와, 난 30살 때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10년 뒤 우리가 막 그 숫자가 되게 이게 그렇게 많이 정하잖아. 10년 뒤 난 뭐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상상도 못하는 지역에 상상도 못할 공간에 상상도 못할 인원들과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무런 계획 없이 왔다는 게 난 너무 정말 신기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노력은 있었겠으나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전혀 없어.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뒤에 10년은 또 어떤 모습일까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 어떤 모습일 것 같아? 10년 뒤에요. 워낙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스타일이라. 하긴 뭐 네.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를 네.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들은 있죠.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야 그게? 너가 생각하는 10년 뒤에 너 이미지가?
뭔가 구체적이진 않은데요. 그냥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보통 저한텐 그게 계획이긴 한데 제가 엄청 충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상상을 많이 해요. 충만한? 충만하다. 네. 어떤 모습? 고양하다.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많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가? 아니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제가 엄청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약간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뭐 이렇게 사회에 찌들어가지고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물론 그것도 멋있긴 한데 근데 어떤 한 순간에 그런 순간을 많이 상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 거 말고는 막 10년 뒤에 뭐 건물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할 거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좋지 않다라는 건가? 그럴 수도. 지금은 너가 생각하는 지금은 그러면 좀 그래도 엄청 좋은 편에 속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야? 지금이요. 지금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요즘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일들이 있긴 하지. 일들도 많고 압박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조금 심란한 상태? 네,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너가 하는 헤어스타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 예전에 비하면. 그런 창작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해 요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지. 그렇죠. 너무 많죠. 예. 뭐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싶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근데 일단 그 뭐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스윙스 인터뷰에서 뭐라 했더라? 뭘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스윙스가 무슨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 그냥 오너는 뭐라 했지? 그게 너무 주옥 같은 말이라서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요. 그 느낌이. 그 스윙스 눈이 너무 슬퍼 보였어.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형도 그 이야기 아는 것 같은데. 나도 얘네들이 말해줘서 알아. 효찬이가 말해줬어가지고. 그 가치관이 막 이렇게 유독 잘 맞아서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근데 또 리더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그런 압박감이 좀 있는. 근데 왜 그런 걸 해야 하나 싶기는 해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조금 더 나도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르지 않아서인 것도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장 뭐 직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표현을. 네. 근데 둘이 봤을 때 그냥 옆에서 같이 머리 자르고 같은 직업하고 같은 한국에서 자라서 같은 문화를 보면서 자랐잖아. 네. 그리고 물론 사람마다 그 갭 차이가 있겠다만 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들 하고 살잖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들 수학여행 가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다 같이 경험하는 것도 있잖아. 다 똑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누군가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직책을 맡는다라는 게, 그러면 나는 옛날부터 그 남자들 가는 거 뭐지? 그 스카우트 옛날 그 뭐라 그러지? 보이스카우트에서 뭐 리더를 해봤거나 뭐 군대에서 분대장을 해봤거나 이거 뭔가 계속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어야 했는데 자꾸 사람을 끌어보고 했었는데 갑자기 같이 이렇게 부류에 있다가 딱 나와서 너 이제 리더 해봐 이러니까 사실 못하잖아. 그죠.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 많지. 이렇게 감정을 다 이렇게 하면서 컨트롤 해가면서 남의 감정도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스윙스 눈이 슬퍼 보였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스도 보니까 너는 스윙스 같은 쇼미더머니 같은데 봤을 때도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그 친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지가 스윙스가 센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나는 알고 있었어. 얘 되게 여리다. 되게 순하고 되게 어린 애구나. 되게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애겠구나라는 걸 약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냥 겉으로 표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통 되게 여리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뭐 그런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 근데 동요는 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 말에 뭔가 공감은 가는데 그 말 때문에 내가 뭔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맥락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한다라는 건 사장이라면 다 모두가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샵의 리더는 정말 운영 잘하더라 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엔 여기 앉혀가지고 얘기해보면 똑같을 것 같은 거지. 막 디자이너 뭐 20-30명 이끌고 있는 뭐 리더들 있잖아. 네. 똑같을 것 같아.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은 좀 더 요 컨트롤을 잘한다기보다도 좀 더 이렇게 잘 숨기는 것 같아. 이게 아픈 데미지는 비슷한데 약간 숨기는 걸 잘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지지 않았나. 그 처음부터 나쁜 사장은 없다. 처음부터 이게 성악설 같은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거는 근데 뭐 이제는 막 그런 것도 생각해. 더 이상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다. 맞아. 이제 뭐 부질없긴 그러니까 해, 부질없이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친구들이 있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나는 이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뭐 이런 거 자꾸 언급을 하면 사실 이제 나도 나이가 차다 보니 그런 거 알잖아요. 아직 징징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근데 그냥 맥락상 하는 거긴 한데 별로 이런 얘기도 이제 안 하는 게 자기를 잘 감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나.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냥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차라리 너무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자꾸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다르게 의미가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없는 소리는 그냥 그리고 딱 이야기가 끝나버리잖아. 그게 지금 나는 이렇게 단편 끝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래도 참 커리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바보 배틀 우승자들이잖아.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저 이제 나가니까 스윙스가 아까 스윙스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스윙스가 다시 쇼미더머니 심사위원회에서 참가자로 들어갔잖아.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너무 멋있죠. 그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우승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단 저는 그런 걸 어떻게 보냐면은 나는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CEO지만 나는 플레이어로서로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나 아직 안 죽었어. 근데 거기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래 보통 그런 CEO가 되면 이제 다른 거에만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기 그 소양까지 안 놓치는 멋있긴 했어요. 네. 나는 참 그거 보면서 저 새끼 진짜 상남자다라고 생각했었거든. 저도. 남자다. 네. 나는 바우배틀2 쫄아서 못 나가거든. 그쵸. 솔직히 못 나가. 그렇죠. 네. 진짜 치열한 걸 알고 있고 그 현장에서 그거였는데 진수 형은 그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수 형도 대단하고 요다기 형도 사실 대단한 거야. 두 번 나갔던 사람들이 대단한 거. 남자다. 네.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테스토스테론 넘치는 사람들. 땀내가 와 남자들이다.
근데 물론 미련이 남아서 나간 걸 수도 있고 네. 뭐 재미로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참 그 선택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또 커리어적으로도 뭐 그 두 분만 봐도 이미 좀 그래도 인지도가 있었고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가서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같은 조였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의 그 우승 썰 좀 풀어줄 수 있어? 그 바보 아. 배틀의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 감정이라든지 이야기를. 아, 근데 그때, 그러니까, 진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이렇게, 뭐 이런 말 하면은 엄청 약간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잘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씬이 완전히 이해를 했었어요. 이 씬에 대해서. 뭐 어떤 머리가 유행하고 있고, 뭐 어떤 머리는 구리다고 표현하고 어떤 머리는 예쁘다고 표현하고 대부분의 바버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걸 뭐라 하지? 약간 여기서 어떤 뉴체인저에 대한 바이브로 갔을 때 어떤 게 나와야 센세이션이 되고 어떤 게 나와야 좀 이렇게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씬 스틸러처럼 딱 혜성처럼 등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가 너무 잘 보였었어요. 진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그게 보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순간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대회에서 뭐 1등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 대해서는 그때는 진짜 엄청 많이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라 그냥 여기서 이거 하면 재밌겠다. 여기서 이거 보여주면 진짜 재밌겠다. 여기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바보 배틀을 나갔는데 이제 1조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조였으면 네. 진짜 살 떨릴 것 같아. 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석탱이로 쭉 멀리 갔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저보다는 당연히 요한이 형이랑 이제 진수 형 또 그쪽에 또 누구 몇 명 있었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대부분 다 그쪽에 있었어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얼굴들도 제가 아는 얼굴들도 다 그쪽에 있었거든요. 형도 거기서 맞아. 이렇게 봤잖아요. 저는 저 구석탱이로 갔어요. 제일 안 보이는 데 있었지. 네, 제일 안 보이는 데 있었고 근데 그 요한이 형이랑 진수 형 이렇게 딱 두 명 자리 앞에 가장 많았어요. 제가 아는 맞아. 얼굴들. 내 앞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 몇 명 있었고 데뷔 형도 그 앞에 있었고. 맞아. 근데 솔직히 거기서 저는 기가 죽기는 했는데 뭔가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때 약간 배신감 아닌 배신감이 좀 있었는데 그때 그냥 광기다 싶을 정도로 막 머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얘 이런 머리네? 이런 머리 하면 그냥 베스트. 그냥 모델 의사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롱트림 붙이는 거였는데 위에는 또 이렇게 약간 삐죽삐죽하게. 그거는 즉흥이었어? 아니면 딱 그냥 커트 시작하자마자 스타일링 하자마자 계획된 거였어? 계획형이야? 아니면은 계획 하나도 안 즉흥이야? 했어요. 즉흥이었어요. 그래도 스타일은 정했을 거 아니야? 그냥 아니에요. 스타일도 안 정했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네. 그냥 이거 해야겠다 그냥? 네. 그냥 올 즉흥이었어요. 한이 빼고 다 즉흥이었어요. 한이는 계획된 거였어요. 그 그쵸, 머리는 그쵸. 계획된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다 그냥 모든 사람이 마지막 모델은 계획하고 오잖아요. 마지막 머리 뭐 보여줘야겠다 이래가지고 계획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랬죠. 조 이렇게 머리 자르면서 옆에 것들도 보잖아 머리들을. 네. 그때 뭔 생각을 했어?
저는 솔직히 안 봤어요. 안 봤어 아예? 네, 진짜 그냥 그 몰아일체였어요. 순간에는 머리 다 만들기 전까지는 완전 몰아일체였고 다 끝내고 이제 가서 봤죠. 가서 보니까 그래도 다들 멋있는 거 잘 했네. 그때 그 이렇게 호명됐을 때 이게 1조였나 하여튼 뭐 이렇게 네. 그 조에서 네. 네가 이겼을 때 네. 예상을 했어 안 했어? 지미 형이다. 지미 형이다. 같이 뭐 그럼 듣지 뭐. 예상을 했어? 그때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기죽어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얘기하시죠 어차피 뭐 네. 금방 가실 거 아니잖아요. 여기 같이 와서 앉아서 얘기하시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이런 타임도 필요하지. 그래서 똑같은 앵글이면 재미없어. 형님 그 카메라 앞에 나오다가 거기니까 좀 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빨대 안 쓰죠? 됐어. 빨대 안 쓰니. 형님도 편하시죠? 그 같이 앉을 의자 좀 여기 앉으세요. 배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보 배틀 이제 약간 일기 네. 그래서 패자. 근데 지미 형은 그때 너무 앞서 나가긴 했어. 지미 형 때 뭐 했죠? 드랍페이드 했었어. 나 드랍페이드. 나 아직도 기억나. 나 크롭에 드랍페이드 했어. 맞아, 너무 앞서 나갔지. 직모에다가. 근데 지금 일본 애들이 그걸 가장 좋아하거든. 그치. 크로컷의 드랍페이드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너무 앞서 나가 버렸어. 약간 아쉬웠지. 그치. 근데 그게 30분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잘. 무리수였어. 무리수죠. 찬호도 아마 멘탈 나갔을 거야. 그때 미작 떴잖아. 미작 떠가지고 멘탈 나가가지고. 찬호 막 씨발 막 이러고. 나는 그러면 일기 이야기도 너무 궁금한데. 일기? 예. 일기. 예. 일기 때는 챔스 1. 그때 뜨거웠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는 맞아. 처음에 그때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약간 거기 저는 이제 2 가봤거든요. 그때는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이러고 온 거였거든. 근데 1은 약간 좀 서로 다 관중들도 다 약간 네. 와 재밌다. 뭐 할까? 왔잖아 너도. 저도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 그죠. 약간 좀 이렇게 좀 응원해주는 느낌이 좀 셌는데 일기 때. 2에는 응원의 개념은 그냥 우리가 했던 응원들은 그냥 아는 지인이니까 앞에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 말고 네. 전체가 약간 좀 그냥 눈이 좀 이렇게 살아 있었어. 솔직히 좀 저도 보자 이런. 좀 그게 느껴지긴 했어. 잘한다. 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 원 때는 뭐 사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스타일들이 나왔고 그때는 그리고 또 사실 뭐 투 때도 비슷하지만 그때는 약간 그때 형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데? 사실 아예 그런 예상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내 모델이 모모였잖아. 네. 모모였을 때 노랑머리였거든. 노랑머리. 네. 그때 노랑머리였는데 처음에 예선전에 번복했었죠. 네. 그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 왜냐면 탈색 모델은 어쨌든 보여주는 게 좀 잘 나오니까. 네. 근데 내가 번호를 보면서 내 모델 어디 있지 막 찾고 있는데 그 친구인 거야. 난 그때 모모라는 친구도 몰랐어. 난 그냥 바본지도 몰랐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했는데 머리
근데 같은 조에 진수형 있네. 아, 진수형 미안해. 내가 보낼게. 약간 그 생각은 있었지. 잔인하다. 그래서 딱 그냥 그때 알았어. 그냥 내가 올라가서 어떻게 잘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딱 보고 네가 아까 그랬잖아. 이게 뭔가 알게 되는 네. 뭐 계몽을 하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뭔가 탁 이게 그게 있잖아. 그때 그냥 그 친구 보고 끝났다. 맞아. 어떤 머리를 해도 나는 그걸로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이제 두 번째 때는 사실 그때는 좀 의아했어. 그 첫 번째 라운드의 임팩트가 너무 셌어가지고 네. 도널드 킹 그 형님이 엄청 좋아해주고 그게 관중들이 봤을 때도 도널드 킹 형이 엄청 나를 되게 이렇게 좋아해주는 게 티가 났을 정도로 나만 봐주고 막 그랬었으니까. 저도 봤어요. 응. 네. 그러니까 그거가 약간 좀 버프가 좀 계속 있었다.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우승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와닿진 않았어. 나 그냥 끝나고 왜냐면 보통 내가 생각하는 뭔가 우승했던 뭐 축구라든지 어떤 스포츠가 우승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행가리를 해준다거나 축하를 해주는 사람이 오거나 와 했는데 근데 그때는 막 다 몰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그 이렇게 또 번거지 쓰고 있었어. 내가 그때 기억나는 게 형 그때 대회 이제 끝나고 그렇게 뭐 불편한 옷 입고 있었잖아요. 워크웨어 같은 거. 그거고 바로 대회 끝나자마자 옷 갈아입었어. 바로 옷 갈아입으러 갔어. 환복했어요. 그걸 환복하니까 봤어. 그 탈의실 들어가가지고 바로 무슨 뭐 그냥 후드티에 바로 번거지 쓰고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옷도 나한테 너무 안 맞는 옷인 거 알았어. 어울리지 않는 옷인데 그냥 맥락상 그냥 그렇게 하고 갔는데 나랑 맞지 않는 옷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사람이 벗게 되더라고. 벗을 때 심사위원들도 날 못 알아봐.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끝나고도 좀 뭐야 우승한 거 같지? 아무도 축하 안 해줘. 그래서 뭐야? 그때 형이 옷 갈아입었어. 그래. 그러니까 막 옷도 갈아입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담배 피러 나가면 우승 축하합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고 지냈던 건 아니니까 방금 탁 쓰고 있으니까 몰라 그냥 나만 몰래 빠져나오는 느낌이야. 뭐.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나는 그때는 그냥 재미에 가까웠지 더. 투는 이제 투 때는 사람들이 재미도 있겠지만 원을 봤던 사람들이었으니까 투는 뭔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경쟁의 느낌이 좀 났었어.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T자로 이렇게 있었잖아. 이거 뭔가 경쟁이다 이거 진짜. 근데 그때 무대에 섰던 뭐 지미 형도 그때 올랐지만 다 같이 나갔지만 그때는 무대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대한 경쟁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 그냥 서로 잘해보자. 올라가서 지랄하지 말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바로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경쟁. 그러니까 사실 가치로 따지면은 투가 진짜 우승자 느낌이긴 해. 왜냐면 진짜 경쟁에서 이긴 거니까. 근데 원은 그냥 그것도 경쟁인데 근데 그래도 뭔가 그냥 응원 속에서 막 이루어지다가 하나 얻어 걸린 느낌이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그 일기 때의 그 느낌. 시스템은 바뀌되 이게 너무 또 거기 안에서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일기 때는 왜냐하면은 뭐라 해야 되지? 그때 제 입장에서는요 그냥 다 신선한 사람들이었어. 형도 그냥 제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모한테 뭐 아직도 기억나는데 나 머리 잘라주는 사람 이상한 사람 걸렸다 이런 거예요. 모모가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이 이야기 처음 걔 번호 있어? 일단 좀 이따 줘봐. 머리 잘라주는 사람 이상한 사람 걸렸다 이랬어. 너 저 사람 누군지 몰라 이러면서 그때 당시 모모가 알던 사람 뭐 이렇게 지미 형 알고 막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모를 수밖에 없지. 나는 그때 얼굴을 안 올리고 다 게시물만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 자르는 사람 뭐 족밥 같은 애 걸린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새끼 그거. 제가 오케이. 그때 출전자들 게시물들을 다 봤어요. 근데 형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형 얼굴도 잘 모르겠고. 그때 형 그때 뭐 무슨 래퍼 그 뭐 누구지 뭐 PH였나 누구지 그 베이직 뭐 누구 닮았다는 사람 그 사람인가 이러면서 이제 하고 봤는데 하고 니 하고 얘기해줬지.
네 걸린 사람 그 사람인가 보다. 그 빌리캣 출신이고 이 사람 머리 잘하더라. 이러면서 괜찮아. 근데 약간 이제 고맙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갖고 그냥 저는 그때 당시 형을 아예 모르고 작업물로만 그냥 형을 봤던 사람이라. 그래갖고 야 그래도 네 머리 잘라주는 사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때 형 약간 은둔 형이었어. 맞아. 나 절대 얼굴 안 비쳤어. 은둔 형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그래갖고 재밌네. 이거 처음 들어봐. 너무 재밌어 이런 거 사실 들어보면. 그렇죠. 다 진짜 제 주변에서도 막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때 막 뭐야 모모 머리 잘라준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그렇지. 예, 그래갖고 이제 모모가 걸렸으니까 왜냐면 모델도 화려하고 머리도 개쩔고 근데 도대체 모모 머리 자른 사람 누구지? 뭐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때 당시 주변에서 내가 들렸던 이야기로. 근데 그때 막 나무 식구들 왔었거든요. 한이랑 영재랑 막 여러 가지 막 와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 친구들은 형을 또 아는 것 같아 하더라고. 다 알지. 알았지. 그래갖고 나무 식구들이니까 그래갖고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신기해 보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다 처음 그런 게 많았었다 보니까 그냥 진짜 응원의 느낌이었고 뭔가 근데 저는 지미 형도 너무 아쉬웠고 진수 형은 진짜 성격 괴팍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게 많았었어요. 맞아. 네. 나는 밑에서 그 지미 형님이 언제 들어가셨죠? 그 몇 번째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3번째 라운드였나? 그래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보고 나는 좀 뒤였어가지고 그 이제 밑에서 이제 지미 형 하는 것도 보고 막 이랬단 말이야. 봤는데 그 30분이라는 그거가 그 시스템이 좀 불합리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재서 거기에 딱 끝내가지고 뭐 퍼포먼스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런 거를 아예 처음 해보는 거잖아. 우리 바버들이. 그러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밑에서 보면서 많이 배웠어 나는 그냥. 그 면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약간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맞아. 충분히 있었지.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원에 이렇게 우승을 했지만 그냥 그걸 떠나서 난 2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와 얘가 그 보여주는 그 느낌이 비빌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밑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했었거든. 와 치국이 미쳤다 쟤 나는 얘 진짜. 긴장 안 하는 줄 알았어. 혹시 봤어요 그는? 나 그때 갔었어. 아 그래요? 형 저 봤어요. 저 그때 형이랑도 인사했었어. 왜 못 봤지 형을? 형 그때 왜냐면 내가 좀 약간 끝에 있었어. 보셨잖아요 결승 때 봤어. 이미 춤추고 들어오는 것부터 이미 벌써 자기가 우승한 거야 그냥.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내면서 들어가는데 나는 계속 이제 걱정했던 게 그게 탈색모였잖아. 네. 막 빗질을 이렇게 막 했는데 뚝뚝 걸리잖아. 잘 안 됐었어요. 씨발 저거 왜 린스질을 좀 해놓지 막 난 속으로 이런 생각 했었거든. 저 갖고 그때 한이한테 야 린스 꼭 해줘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걸리고 있는데 막 그 일본 심사위원들은 막 영상 찍고 있고 옆에서 막 했는데 뻑뻑뻑 하는데 네가 막 이걸 쥐어 뜯으면서 막 빗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저 새끼 씨발 설마 꼬이는 건 아니겠지. 근데 저 당황스럽겠다. 저 정도의 탈색모가 빗질이 딱 걸렸는데 돌멩이처럼 안 뜯기니까 당황해서 그냥 빗질 끝까지 안 하고 네가 중간에 그냥 잘라버리더라고. 맞아요. 끝까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자르잖아. 네. 이거 안 된 게 그냥 잘라버리더라고. 그게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네가 이게 팔이 길잖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모델을 앞에 두고 이렇게 뭔가 팔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모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멋스럽게 자른다. 그러니까 그냥 바보스럽다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좀 멋스러웠어. 그리고 너무 그 약간 퍼포먼스적으로 저를 봐주시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게 좀 열받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얘 한이 그거 하고 나서 네. 한이 머리를 제가 내리고 오고 나도 병처럼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이 새끼가 정말 정확하게 잘랐나.
그래서 막 신기하니까 막 꼬아져 있고 그러니까 잡아 막 잡아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맞춰놓은 거야. 정확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 상황에서. 너무 신기했어 그게. 보통 보니까 또 마지막 모델들은 좀 머리를 정리해서 왔더라고. 근데 한이도 그 말 하더라고요. 네 머리 근데 좀 정리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치. 아니 난 그냥 바로 그냥 거기서 즉흥으로 다 자를 거다. 그냥 어떤 머리를 할 거지만 예측은 해놓고 보통 보니까 좀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손커트를 미리 해놓더만요. 마지막 모델들은 왜냐면 정해져 있으니까 모델이 가갖고 그랬죠. 한이가 맞아.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다가 플러스로 갑자기 얘가 즉흥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꼬는 것도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야?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시간이 안 남으면 안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때 시간이 좀 많이 남았었나? 시간 그때 3분에서 5분 남았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꼬다가 종류 딱 버튼 누르면 오히려 그게 미작 느낌이 들어서 3분 5분이면 충분했었어.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좋았던 기억도 많은데 그때 일기 때 물론 엄청 그러니까 1회전 때 예선전 때 그 제가 제일 구석에 있었고 그 요한이 형이랑 진수 형네에서 제가 아는 얼굴이 거기 다 있다는 게 그 굉장히 위축되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화났었어요. 근데 제 앞에 제 또 후배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가게 후배들. 뭔 말이야? 제 바로 앞에는 가게 후배들이 있었고, 근데 진수 형이랑 요한이 형 앞에 응원단에는 제가 아는 얼굴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뭐 찬호, 형, 대빈이 형도 거기 있고, 뭐 한이도 거기 있었고, 뭐 다 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수 형이랑 요한이 형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어. 내 눈에는. 그리고 내 앞에는 내 후배들이 있었어. 그때 뭐 이관이, 뭐 치원이, 그때 이론님 이렇게 뭐 몇 명, 하트 그냥 그 대외적으로 잘 모르는 그냥 제 후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딱 뭐라 해야 될까? 이거는 엄청 무서웠지만 엄청 압도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엄청. 그때 그냥 그래서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기 좋은 장소였었어요. 그 장소가 구석이. 완전 구석이었어가지고 그게 안 잊혀져요. 근데 사실 그래갖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걸어가가지고 보러 갔잖아요. 맞아 기억나. 네, 제 거 끝나고 나서 보러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올해 원장님은 그때 누구 응원하셨는지. 나? 예, 나는 근데 그게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날카로웠어? 너네 날카로웠어? 자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좀 그랬다 그러다고.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은 뭐 진수랑 요한이도 보이고 니도 보이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자리 배치는 사실 그 무대에 오르기 이 선수들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자리가 잡혀 있던 거였고, 근데 너가 그냥 구석으로 가면서 우리 뭔 생각했냐면 저기까지 간다 여기서 돌아갈까 했는데 그 무대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까지 가기는 빡세니까 있던 것도 있었는데, 아까 그 저 친구의 질문을 좀 하자면 응원은 사실 응원은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 사실. 네. 아니 왜냐면 그냥 그 한번 일했던 나갔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냐면 저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보는 경우가 좀 많았어. 관전. 씨발 난 이제 여기서 보는 여기서 보는 것도 재밌네. 약간 이렇게 봤지. 누구 응원해라 이건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뭐 그냥 머리를 판단하는 게 좀 바빴어. 그냥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누구 뽑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는 근데 사실 너 커트는 멀리 있어서 안 보였어가지고 사실 나는 진수 형이 이길 줄 알았어. 그랬어요? 그리고 요다기리 형 커트는 이렇게 돌려놨었잖아. 네. 돌렸는데 와 페이드 장난 아니었죠. 씨발 저거를 저렇게 한다고? 와 네. 깨쩐다. 그래서 장난 아니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힘든 케이스거든. 이게 정말 좀 그런 머리 스타일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즉흥으로 거기서 할 수 없는 커트들이었거든. 뭐였지? 모호크였나? 약간 그 그치? 버스트 페이드 같은 거. 그치? 여기 이렇게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또 그 앞에서 보니까 두상도 보이지. 와 저거 막 벌써 알잖아. 저거는데
그건 이제 약간 요다기리 형은 약간 좀 놀라운데? 와, 현장에서 저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진수 형은 여전하네? 여전히 잘하네? 그리고 치국이 저기 봤을 때 너무 멀었어. 그래서 퀄리티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사실 그거였어가지고, 치국이 잘하고 있나?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 맞아. 근데 나중에 이제 커트 네가 사진 올라온 거 보고, 그냥 뭐 무대에서도 저렇게 실제 뭐 모델 구해서 하는 것 마냥 저렇게 샵에서 작업한 것 마냥 저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있구나. 뭐 그 정도의 생각이었고, 한이 같은 경우에 마지막 그거에서 봤을 때는 그 결승 무대에 올라왔던 사람들 다 어떻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 그 한이 같은 그 머리를 봤을 때는 그냥 완전 퍼포먼스다. 커트고 나발이고, 그렇긴 했죠. 커트를 많이 볼 수 없는 머리이기도 했고, 스타일링이 많이 보이는 거였어가지고,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좀 진짜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 예전에는 우승 발표를 맨 마지막에 보통 하잖아. 하고 나서 다들 안 갔어. 네. 근데 2에는 우승 발표 소감하기도 전에 다 나가는 게 좀 아쉽더라. 제가 우승했네. 했네? 가자, 이제. 네. 아까 이렇게 다 나가버리니까. 네. 그거는 조금, 뭐랄까, 행사를 잘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약간 문화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나는 섣불리 말하자면 좀 더 이 문화를 더 사랑했었으면 네. 좀 더 끝까지 남아가지고 좀 보고, 들어도 보고, 소감도 들어보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도 해보고 좀 이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뭔가 급하게 막 이렇게 마치 콘서트가 끝나고 빨리 차 막힐 거 생각해서 막 나가는 것처럼 이게 막 나가버리니까 나는 이렇게 보면서 원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구나. 이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올해 7월에 하우스 오브 세븐 정말 오랜만에 열리잖아요. 몇 년 만에 열리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형님 저희 일본 갔었잖아요. 그게 몇 년 전이죠? 그게 20년도 아니었나? 벌써 5년 됐어요, 그게? 5년 만에 열리네. 너는 한 3년 기다렸지. 네, 2년인가 3년 기다렸어요. 네. 이번 7월에 나가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어떤 이야기 하다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그게 좀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씬이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시야가 아예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뭐 무슨 머리를 해야 뭔가 예쁜 것 같고, 무슨 머리를 해야 뭔가 이렇게 엄청 쩌는 것 같고, 그거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또 이게 전체적인 걸 너무 이해하려고 하나?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이래도 되지만은 근데 또 대회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떤 전반적인 퀄리티도 있어야 되고, 뭐 트렌디함이라든지 그 사람 고유의 아이콘성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적절히 잘 섞여가지고 뭐가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요즘에 잘 안 느껴져요, 사실. 트렌디도 뭔지도 잘 모르겠고, 요즘 바버 시장에서. 그리고 뭐가 아이콘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이게 바버 시장하고 그 맨즈 헤어 시장하고 뭐라 해야 될까,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나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맨즈 헤어 시장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았어요. 근데 바버 시장하고 맨즈 헤어 시장하고 완전히 이제 분리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에는 바버 시장이 다시 또 뭔가 바버 시장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바버 했을 때는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이런 시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원했잖아요. 근데 결국 원하고 나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버샵에서도 다운펌하고 뭐 다 하잖아. 뭐 펌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맨즈여식과 또 완전히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맨즈 쪽 사람들도 그 바버 시장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약간 혼돈해서 바버 시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뭐가 그런- 있을까? 네. 없지 않을까? 쉐이빙? 난 저 쉐이빙 시대가 와야지 그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어드 트림과 수염을 정말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딱히 이미 분리된 상황에서는 결합은 다시 힘들고 그게 근데 트렌디하지 않잖아. 트렌디할 필요는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바버샵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땐 사이드 파트 크롭컷 유행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많이 했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바버샵에 왔을 때 사이드 파트 크롭컷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일적으로 바버샵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트렌디해야 돼. 아. 뭐 바버샵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뭐 롱트림도 롱트림이나 뭐 그런 거 웬만하면 잘 못할 수도 있잖아. 뭐 푸프 이런 거. 근데 그게 트렌디하지 않잖아. 중요한 건. 트렌디하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에는 약간 스크래치나 이런 것밖에 없지 않나. 약간 이런 그런 그러니까 이 올드스쿨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야. 지금 시장이 내가 봤을 때는 올드스쿨 시장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수염 정리 이런 것들도 물론 외국인이 많은 어떤 그런 상권이면은 나쁘진 않은데 외국인이 없는 곳이면은 이제 또 그게 전혀 트렌디하지 않으니까 외국 내에서는 그냥 수염 정리 이런 게 엄청 트렌디하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그런 수요가 많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하우스 오브 세븐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0분 아이로? 아이론퍼? 30분 안 캐릭터가 30분 아이로. 재빈이 형한테 전수 받으러 가야겠다. 뭘 해야 될까? 나는 한번 맛을 봐서 난 느낀 게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거기에는 너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일본하고 한국 과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 네. 뭔가 일본하고 그렇게 좀 같이 견주어 봤을 때 네. 한국에서 좀 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우리들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 일본 친구들은 본인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는 게 본인이 멋있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해요, 좀. 그러니까 멋을 추구하고 싶으면 정말 멋만 추구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방면으로 다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멋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잘 잘라야 되고, 릴스도 잘 찍어야 되고, 사진도 잘해야 되고, 뭔가 멀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근데 일본 애들은 스택을 몇 개만 딱 찍어요. 그래서 거기에 몰빵하는 느낌이라서 그게 걔네들 색깔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너무 힘, 민첩, 럭 다 찍어버리니까 맞아. 좀 너무 올 힘 찍은 애들이랑 갑자기 무대에서 싸우려고 하니까 좀 안 되는 것 같고. 직업 없는 강한 초보자인. 그러니까 전직 안 하고 일부러 초보자로 레벨 100까지 찍은 케이스 같거든. 일본인들은 직업이 있어. 걔네들은 전직을 이미 시작하고 하니까.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떤 스타일이 붙든 간에 그거는 개개인의 싸움인 거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뭔가 본인이 추구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면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정말 퀄리티를 있게끔 잘라야겠다라고 맘먹고 이제 자르다 보면 사람이 일터에서 자르다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오면은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어. 그 나오는 그 추임새는 비슷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갑자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포지션으로 막 갑자기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하겠어? 물론 약간의 양념을 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진짜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난 너의 강점이 눈에 띈다가 강점인 것 같아. 그 일본 애들한테도 멋을 추구하는 애들 사이에서도 눈이 띄어. 맞아. 근데 또 한국스럽지가 않아. 치국이라는 캐릭터가 한국의 멋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한국이 추구하는 멋이랑은 거리가 멀어서 오히려 일본 애들이 봤을 때 쟤 뭐야? 근데 왜냐면 그런 것 같아. 키도 크지? 실루엣도 좋지? 퍼포먼스 좋지? 그만하세요. 그리고 일진 출신이지? 일진 출신 아닙니다. 일진 출신에다가 때 아닙니다. 중졸될 뻔했지. 약간 이런 커리어들이 있으니까 이 커리어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우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뭘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아까 앞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얘 이게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었거든. 뭐 태회 도피하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제가 거기다 커리어를 좀 넣어준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싸워야 되지 않나. 근데 나는 반대로 계속 이 머리의 퀄리티로만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걔들이랑은 무대에서 경쟁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퀄리티도 약간 스탯을 좀 내려놓고 외적인 거에 스탯 좀 찍어주고 막 사람이 이렇게 일본에도 보면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 뭔가. 걔네들 미스터 브러스 애들만 봐도 거기 맨 막내 스텝 애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바버샵 가면 스텝이 맨 마지막에 인사하잖아. 그렇죠. 먼저 디자이너들이랑 먼저 막 인사하고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하거나 이러잖아. 일본 애들은 그냥 맨 막내가 뭐 거의 메인처럼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본 심사위원들이니까 걔네들이 봤을 때 기준점이 있을 것 같아. 자존감도 뭐 많이 자존감 있어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길 것 같고. 나는 그런 게 스탯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나.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만약에 스타일로 올라가는 기준이었으면 솔직히 그때 일본 거기 나갔을 때 싹 다 그냥 슬릭백에 옆에 페이드, 아이비리그 페이드였어. 그 누구도 스크래치 하면 먹힐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먹히고. 일본 애들이 또 스크래치 근데 진짜 거기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일본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퀄리티로만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은 난 떨어졌으면 안 됐어. 왜냐면 나는 거기서 30분 안에 플랫탑을 잘랐거든. 그 일본 애들이 신기해서 왔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 예선전에 플랫탑을 잘라? 이러면서 왔었어. 그러니까 플랫탑이라는 게 사실 30분 안에 그 각을 탁탁탁 만든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눈에 확확 띄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익숙하지 않으면 더 어디 페이드가 조금 안 나와도 전체적인 걸 봤을 때 페이드가 잘 나오면 괜찮은데 플랫탑은 어디 하나가 툭 올라오잖아. 그럼 이거는 약간 퀄리티 확 떨어지잖아. 그렇죠. 여기 덜 잘랐네가 이게 확연하게 되잖아. 페이드는 여기 좀 못 나와도 전체 실루엣이 그래도 그라데이션이 잘 나왔네가 돼도 플랫탑은 삐꾸리가 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 무대가 물론 머리만 보는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 내가 떨어진 이유가 다른 것도 많이 봤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너는 충분히 승산있다 보지. 오히려 사실 네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을 하지 말고 가. 즉흥을 해버려 그냥. 근데 조금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제가 그 내공이랑 어떤 경험치를 쌓아왔고 어떤 그런 평소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좀 머물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형한테 다시 좀 뭔가를 배우러 가야겠다. 아닌데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뭔가 다시 재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약간 그 저의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뭐 발명가들이나 과학자들이 늘 똑같은 걸 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똑같은 거에서 뭔가가 오는 그런 거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너한테 만약에 이 시점에서 조언을 해주자면 내가 예전에도 너한테 조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개선해 나갔던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너를 봤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은 가지고 있는 거를 단련해 그냥. 그러니까 뭔가 물론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트렌드함을 추구하는 것도 디자인의 영역이긴 한데 본인이 그러니까 나를 예시를 들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의 그 폼파도르라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런 작업물도 많이 올리고 그 아주 미세하게 5년 6년 동안 그 폼파도르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 나밖에 몰라. 근데 폼파도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형 여기 느낌이 좀 달라졌네요 라고 바로 알아차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거를 정말 좋아서 한다기보다도 이거에 계속 업데이트 버전을 계속 보고 싶은 거야. 더 퀄리티, 더 좋게, 더 스타일링 이게.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잠깐 다른 스타일도 좀 한번 건드려 볼까 하면 이게 좀 떨어져.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런 약간 혼란기랑 뭐 여러 가지 사장을 하면서 이런 느끼는 감정들 때문에 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완전 원초적으로 다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약간 리셋을 까지는 아니지만 재정비까지도 아니야 사실. 너 정도 되면은 재정비라고 부르는 것도 좀 웃겨. 왜냐면은 그냥 예전에 내가 했던 머리들을 다시 한 번씩 잘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모델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본다거나 그랬을 때 예전만큼의 그 퀄리티가 또 나오는지 뭔가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의 확장보다는 좀 더 덜어내는 방식을 택하는 게 우리도 커트를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 덜어내잖아. 덜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 사실. 그 덜어내는 거에서 오는 단순함에서 오는 좀 집요함과 그 섬세함들이 있잖아. 덜어냈을 때 그 깔끔하게 갑자기 확 나와버리거나. 덜어내고 이거를 신경 쓰겠다. 차라리 나는 항상 뭐든 약간 좀 꼬이면 덜어내는 편이긴 해. 덜어낸다는 게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덜어내는 거거든. 네. 중요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덜어내지 못하는데 거기서 과감하게 버리는 게 그러면은 차라리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시점이 필요해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지금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나는 그래서 이번에 어제 지미 형 여기 와 있으니까 어제 그 비어드 트림 교육 받았거든. 난 진짜 너무 형도 장난 아니지 않았어요? 쉐이빙 형도 쉐이빙 교육 받아야 돼. 나 진짜 못하거든요. 저 진짜 못해요 저도. 진짜 아파요. 저 오지 말라요. 그래서 수영 정리하러 오면. 아니 하지 너무 마.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너희.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너무 원이야. 근데 그러니까 스탯을 몰빵시킨 거예요. 커트에 몰빵시키다 보니까 너무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나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제 비어드 트림 받으면서 내가 바버 처음 했을 때 느낌 받았어. 아 그래요? 나 솔직히 말하면 바버들이 하는 커트들 궁금한 적 거의 없어. 왜 건방진 말일 수 있는데 그때도 말했잖아. 내가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그렇죠.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어. 나 쟤처럼 될 거야. 하고 맘먹으면 할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비어드 트림 어제 봤는데 내가 정말 좀 많이 알게 됐어. 그래요? 이미 비어드 트림에서 이미 많이 덜어내는 걸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 나는 비어드 트림을 하면 무조건 모양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어. 양쪽 밸런스 맞추고 네. 딱딱 각 맞추고 네. 손님한테 보여줬을 때 어때 너 이거 불필요한 거 내가 다 날려줬고 너 여기 내가 어떻게 디자인해줬어? 막 이런 게 있잖아. 네. 근데 그 지명이 얘기했던 게 스탠다드.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 스탠다드. 내가 그 스탠다드를 굉장히 까먹고 살았거든. 근데 그게 그 스탠다드를 듣고 나서 내가 저게 강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좀 그게 비어드 트림 교육을 난 바버를 하면서 처음 들어봐 사실.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정말 창피한데 네. 처음 들어봐.
아 진짜. 누구한테 배워본 적 한 번도 없어. 난 그냥 다 유튜브 보고 다 알아서 한 거고 내 친구들 뭐 수영 많은 손님들한테 그냥 한 번씩 다 해보고 그것도 얘네들한테 알려주고 근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불안해. 씨발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그래서 유일하게 그런 종목이야. 저도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수염만 오면은 너무 한없이 작아져가지고 막 무섭고 막 하기 싫어요. 막 피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너무 유익하니까 바보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세미나 할 때 형님도 세미나 할 때 수염 세미나 했잖아요. 그게 메인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세미나가 커트 세미나 있고 뭐 이렇게 수염 세미나 있고 뭐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파티션이 있다고 치면 다들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 너가 선택해 어디 가서 그러니까 너도 저기도 듣고 이러는데 세미나 하면 그 세미나 사람들 다 집중해 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부스마다 다 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지고. 그런 행사 과정이 많으면 씨발 나 솔직히 나 세이빙 못하니까 저거 가서 들어봐야겠다.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쪽으로 가서 막 이렇게 조심히 들을 것 같고. 나도. 그러니까 이게 수염 정리 나눠놓으면 좀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괜히 사람이 좀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제가 한마디씩 부탁하거든. 우리 애도 교육 좀 해줘라. 뭐 하나라도 좀 가르쳐주고 가라. 온 김에. 진짜 멀리서 오잖아 다들 일 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보내기 내가 또 성격상 절대 그냥 못 보내. 뭐라도 하나 빼먹어야지 내가 뭔가 성이 차는 사람이야. 원래 남을 갉아먹고 뺏어 먹어야 성이 차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성장을 하는 건데 엄청 맛있더라고 어제. 진짜. 맛있더라고. 최고였네. 나도 들었었어야 되는데. 엄청 맛있어 진짜. 이게 괜히 이거 해주는 게 아니야 진짜. 너무 필요해.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기본 교육 들어봐가지고 그 근본 중에 근본이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외국인을 섭외를 해줘. 그러니까 진짜 풀비어드로. 그러다 진짜 보여줄게. 와 나는 내가 어제 풀비어드 보여주니까 배고파 이러면서 그냥 끝나가지고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근데 난 풀쉐이빙 오면은 풀쉐이빙 한 명 하면 머리 한 10명 자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풀쉐이빙 아니 그 막 너무 몸이 너무 경직된 상태로 면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자세도 못 잡겠고 어디에 텐션을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풀쉐이빙 진짜 엄청 어려워합니다. 가까운 이발소를 가봐. 가까운 이발소. 근데 일도날로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있는 내가 많이 건방져진 거긴 해. 난 이발소 찾아갈 생각은 안 해봤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렇게 그런 정도 찾아가면서 배울 정도로 학구열이 강하진 않았었어. 그러니까 그런 건 반성해야 되는데 참 그 방구석에서 찾아보고 막 그런 것들 혼자 해결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되게 불편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제 하여튼 난 재밌었어 진짜. 정말 신선했고 뭐 정말 커트 좀 잘한다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잖아. 그렇네 잘하네 이러고 끝나잖아 그냥. 근데 이건 어제 계속 질문했었어. 형님 저는 여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계속 반문을 든 거지 계속. 그걸 왜 물어보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 이게 물어볼 그게 아닌데 질문이 아닌데 근데 이제 질문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게 없잖아. 해도 되는데 내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죠. 생각보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그 당연하게 생각한 걸 질문 안 하니까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면 저거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자꾸 의문점이 남아.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바보들한테 이렇게 너 요즘 오브컴 어떻게 뭐 해? 뭐 커트 어떻게 잘라? 그러니까 이게 별로 뭐 되게 당연한 거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의도가 나오잖아.
그거를 계속 파헤치는 거지. 탐구하는 거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저기를 안 잘랐고, 왜 저렇게 남겨놓은 거고, 왜 저걸 신경 안 쓰게 된 거고. 탐구를 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탐구를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은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되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어제 되게 좋았던 경우는 내가 한번 그 비어드 트립이 이제 한번 그 과제로 세미나를 한번 해봤잖아. 거기 데우스에서. 그때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질문을 해봐라고 사람들한테 권했어. 근데 질문을 안 하더라고. 너무 안 했어 그때. 그래서 좀 뭔가 내가 그래서 역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많이 했어.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질문을 되려 많이 해줘서 그래. 되게 신선했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좀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질문들을 회피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질문하면 짜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근데 얘는 되게 경력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을 텐데 그런 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신선했어. 그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직원들 앞에 쪽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잘하고 싶은데 상황이 좀 그건 신경 안 써요. 창피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게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서 그쪽으로는 그거는 낮추는 게 맞아 사실. 그걸 높이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수영 쪽으로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잘한다고 건방지면 안 되는 게 이게 그 건방짐이 오는 연차들이 있어. 그 조심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할 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개 위험한 건데 이제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사실. 바보들 만나보면은. 근데 그거를 좀 인지를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더 잘해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가. 그거는 뭐 그 사람들만의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짓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 좀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냥 나의 발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업자라고 불렀으면 좋겠고 나의 발전이 계속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디자이너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차라리 바버샵과 맨즈웨어가 분리됐다고 표현했잖아. 네. 나는 그런 명칭이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확실히 디자이너라는 그 자부심을 더 사람들이 가질 것 같아. 그런 불려지는 이름의 명칭이 분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 나 그냥 작업자야. 그러니까 근데 얘는 작업자니까.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 작업자들이 하는 방식이 있고 디자이너들이 하는 방식이 따로 이렇게 뭔가 분리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작업자겠습니다. 작업자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얼마나 했지? 마무리해도 됩니다. 진짜? 네, 분량이 나왔어요. 뭐 궁금한 것도 없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V형이 궁금하신 건 없나요? 내가 궁금한 거? 네. 내가 궁금한 거 뭐 딱히 없는 그냥 근데 나는 좀 이게 외람된 거긴 한데 얘 이번에 나가잖아.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뭔가 티오기 이외에 챔피언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특별하게 대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캐릭터가 있을까 이 정도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씬에서 봐버렸어.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근데 뭐 다들 뭔가 유력할 것 같아 얘가. 대표적으로.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전에는 좀 약간 거만하다고 표현할게요. 예전에는 솔직히 좀 거만했었거든요. 그때 딱 그 바버 배틀 나가기 전에 딱 직전이 그 제가 모든 시야가 보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앞으로 어떤 머리가 유행할지도 다 보였어요. 뭔가 그때 그냥 앞으로 이런 머리 느낌이 유행하겠네? 그냥 그게 진짜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적중했어. 그게 뭐냐면 진짜 하루 왼종일 그것만 생각해서 그런 거야. 진짜 그런 머리 쪽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적중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우승을 해버리니까 또 그런 머리들이 또 이렇게 잠깐 뜨고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하우스 오브 세븐이 너무 늦게 열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나는 그때 당시 바로 했으면은 그 흐름을 탔어야 되는데. 나 흐름 바로 탔거든. 근데 이제 다 죽어가지고 진짜 2, 3년 사이에 이렇게 그 시장이 바뀔 수가 있구나. 아, 그렇지. 네, 와 진짜 시장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게 너무 나는 좀 약간 좀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고 좀 탄력이 떨어졌어. 탄력이 좀 떨어졌죠. 그때 당시 바로 했으면은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진짜 일본에서나 왜냐면 그때 저는 레퍼런스 참고를 진짜 많이 했을 때여서 영국, 일본, 뭐 베를린, 독일, 영국 전부 다 봤어요. 모든 그 남자 헤어 시장을 다 보고 요런 머리를 해야 재밌겠다. 요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지금. 아니 다 없어져 버렸어. 너무 중구난방이고 그냥 제가 달라진 걸 수도 있긴 해요. 사실 제가 네. 사실 시장은 똑같은데 내가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안 멋있는 건지 그게 좀 힘든 숙제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의 마음을 다시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 그 외에 인물? 저는 솔직히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뭐 그 기준이 약간 좀 애매해서 그렇게 하는데 뭐 스타성이 보여야지 그런 게 가능한 건가? 아니면 정말 머리를 정말 잘하는 걸로 기준으로 만약에 나갈 수 있다면 뭐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랑 나랑 같이 가봤잖아 그 무대를. 네. 근데 스타성이 필요한 것 같아 확실히 그 무대. 아, 그렇죠. 머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뭔가 너가 가지고 있는 인물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거기서. 맞아. 핵심이 너야. 머리도 되게 중요해. 뭔가 머리는 배경 같은 느낌. 맞아. 너가 그래요? 그 중간에 있고 그런 느낌. 그거 맞아. 나는 거기서 좀 많이 기가 죽었어. 일단 한국말도 그 사람이 못 알아먹고 그런 분위기가 일본 사람들도 막 있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애들 응원해주고 있고 일본 사람 심사위원들도 그쪽대로 더 봐주고 그러니까 뭔가 네가 그 바우에 때 구석에 있을 때 그 느낌 있잖아. 그게 해외에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 더 약간 그래서 한국 난 지명이나 이렇게 형들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응원해줬거든. 그때 그래도 좀 나았었어. 이렇게 앞에서 바로 봐줬었거든. 응원해주고 막. 그거마저도 없었으면 좀 많이 이렇게 위축됐어. 이게 몸이 굳어 있었을 것 같아. 물론 거기서도 많이 굳어 있었어. 그 일본 심사위원들이랑 좀 출전자들을 보고 좀 그거를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좀 자신감이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비벼 볼만하다. 이런 기준이 좀 쓸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밑밥 가는 게 아니라 뚫고 가기 힘들 거야. 그죠? 근데 저 분위기를 내가 일본어도 봤는데 일본어도 못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다 뚫고 이기려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저도 그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있잖아, 행사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뭐 행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맥락상 결국에는 미스터 브라스 출신애가 우승을 했고 주최도 미스터 브라스가 한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래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우승시킨 것도 맥락상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다 돼.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 우승했던 사이토 그 친구도 머리를 플랫 부기를 잘랐었는데 굉장히 잘했었고 걔네들은 일본 애들은 사전 커트를 다 했었었고 나는 사전 커트의 개념도 몰랐었고 그때. 근데 그 우승했던 애가 커트를 봤는데
사전에 그냥 이미 자기네 샵 식구를 가지고 플랫탑 두개 했는데 그 샵에서 머리는 어느 정도 다 잘라놨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퍼포먼스만 하고 제품만 바르면 바로 플랫탑 부기가 나오는 느낌이었어. 왜냐면 그 길이 자체가 이미 벌써 완성되어 있었거든. 플랫탑 부기로 하기에. 이게 지금으로 다 뻗어놨었거든 이렇게. 근데 막 드라이로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벌써 플랫탑 부기 느낌이 벌써 났었어. 안 잘랐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도 몰랐었고 그냥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았었는데 아까 지미 형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잘 보이는데 그 친구 우승하자마자 위통 갔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 바로 위통 까고 막 이러고 그 우승 그 결승 애들 보면은 그 초록색깔 두건쓰네 반다나 쓰고 했던 애 걔 클리퍼 2개로 막 잘랐어. 맞아, 2개를 이렇게. 쉐이버 2개. 근데 그분 대회 나오실 때마다 그러시던데. 진짜? 클리퍼 2개로? 클리퍼 2개랑 쉐이버 2개 빵 하면서 옆에서 퍼포먼스 하고 막 날리고 막 이랬어. 진짜요? 충격이었어. 빗을 2개를 쓰긴 하는데 클리퍼 2개는 좀 빡센데. 그리고 그 친구는 내가 듣기로는 우승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심했어가지고 이번에도 진짜 우승 무조건 하겠다고 나왔는데 2등인가 그랬을 거야. 걔가. 근데 막 관중들한테 호응 엄청 많이 해. 야 씨발 응원해. 박지야 막.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세. 애들 거의 공연하는 아니, 공연 느낌이었어 거의. 진짜. 그 결승하는 애들이 거의 공연이었어. 저 그럼 공연하러 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 율리우스가 진짜 공연이라고 생각했지. 율리우스 진짜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그 힙합 음악이 나오면서 붉은 조명들을 깔면서 막 나오는데 난 그게 너무 썰이 웃겼던 게 그게 원래 지 동무대로 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요? 그 뒷배경에 있잖아요. 그게 그 여자분이랑 같이 나가는 거였거든요. 둘이서 무대를 하는 거였는데 나 그럴 거면 안 하겠다. 그랬구나. 나 혼자 나가겠다. 나 혼자 나가면 안 되냐? 나 준비한 거 있으니까 나 혼자 나가겠다. 왜냐면 나 그 백그라운드 거기 뒷무대 있었거든? 네. 구경하고 있었어. 네. 율리우스 애들 막 미리 작업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었단 말이야. 네. 난 관중석에 안 있었고, 네. 어떻게 해가지고 할리 형이랑 뒷무대에 갔었어. 막 머리 자르고 있는 거 막 미리 사전 커트 하고 있는 거 옆에서 보고 있고 막 이렇게. 근데 보고 있었는데, 원래, 율리우스 혼자 나가는 무대예요? 라고 막 물어보니까, 아닐 텐데? 여자분이랑 원래는 같이 나가는 거 되는데 왜 혼자 나오지? 하니까, 그냥 어떻게 들었는데, 이제 걔가 그렇게 욕을 했다 하더라고. 약간 연예인병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멋있는데요? 그게 진짜 자기 그 어필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결국 그래서 지금은 율리우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찬호, 또 율리우스 얘기하면 찬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아무튼 하우스 오브 세븐 나가서 좀 아시안 챔피언을 따오면 정말 명예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만 정말 뭐 부담 주는 건 아니지만 네가 따와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비볐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승산은 있다 정도는 좀 보여줘야 이게 아니면 뭐 예선이라도 뭔가 이렇게 통과를 하거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다음에 바버 배틀 같은 것들이 만약에 열린다면 한국 사람들도 그런 대회에 나갈 때 표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예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어떤 교과서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업적은 남겨야 되지 않나. 우승이 아니어도 어떻게 퍼포먼스를 했으니까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더라. 약간 이 정도에서만 끝나도 나는 많이 얻어갔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그걸 못했고 나는 내 거 하느라 그런 상황들을 이런 넓게 시야를 못 봤어가지고 그런 거를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하우스 오브 세븐 진짜 재밌잖아요. 그 행사 정말 많아. 막 별의별 부스 다 있어.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5년 만에 열었는데 걔네들이 과연 대충 했을까?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야. 태도 진짜 작살나. 예, 진짜 작살났거든. 나 그런 모습 처음 봤어, 그런 행사. 이번에 뭐 그 복싱장 뭐 음. 링처럼 생겼던데? 엄청 유명해요. 그래? 네. 그거 뭐 하는데요? 약간 그 뭐지 더 파이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봤어. 항상 그 메이저 경기를 거기서 해요.
아 진짜. 탑급 경기들만. 네. 아 큰일 났다. 트렁크 입고 가요. 예? 트렁크. 저 있기는 해요. 있잖아 너 그래 반바지. 있어요. 저 2개나 있어. 예. 근데 그 이렇게 기성품이에요. 심지어. 예. 그거 입고 갈까 생각하긴 했어요 사실. 예. 딱인데. 네. 형님 혹시 가십니까? 응? 가십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재밌잖아요 거기. 제 행사 자체가 재밌으니까. 아저씨한테 연락. 아 그래 여기 온 김에 좀 다녀야겠다. 거기 네. 그때 간 사람들 옷 진짜 많이 사지 않았어요? 옷을? 네. 아 그때 대빈이가 갔지. 네. 맞아. 형도 뭐 좀 많이 샀어요 거기서? 나는 많이 나는 옷을 아.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쥐죽은 듯이 있었지. 그때 행사가 몇 시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됐어. 길었나요? 한 반나절 했나? 그냥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거의 한 반나절 넘게 했어. 아 길게 있었구나. 8시까지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근데 뭐 6시에 거의 이제 사람들 다 나가고 음. 그 공연도 했거든. 라커빌리 공연. 아 맞아 맞아. 했었어. 그 뒤에도 하고 몇 시부터 했었지? 11시부터 뭐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 되게 오래 했어. 이번에 조씨 오잖아. 네. 킹이 오네요. 영국의 킹이. 영국 짱을 데리고 와버리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가서 화이팅 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